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윌리엄 H. 맥레이븐 작가님이 지은 침대부터 정리하라. 부제는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소한 일들. 이러한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윌리엄 H. 맥레이븐 1977년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 신문 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학군단 ROTC 출신으로 미 해군 장교로 임관한 이래 2014년까지 37년간 미 해군에서 복무했다. 네이비실 3팀을 시작으로 해군 제1 특수전단 사령관, 특수전 사령부 유럽 사령관,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등 미 해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1년에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일약 전 미국인의 영웅으로 떠오르며 그해 타임지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올랐다. 2014년 8월 미국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직을 마지막으로 미 해군에서 은퇴하고 2015년 1월 텍사스 대학 총장이 되었다. 이 책,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맥레이븐 제독이 2014년 5월 17일 모교인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에서 했던 감동적인 졸업식 축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네이비실 기초군사 훈련 과정에서 배운 인생의 교훈 10가지를 제시했다. 침대를 정리하는 일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의 실천이 인생은 물론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교훈에서 시작해 포기는 절대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10번째 교훈으로 끝난 그의 연설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동영상으로 1,000만 번 넘게 조회되었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2017년, 수많은 독자들이 이 책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으며 지인과 자녀들에게 선물했다고 고백하면서 동영상 조회수는 단 6개월 만에 1억을 넘어섰다. 네,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 하나의 임무를 완수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2.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3. 오직 심장의 크기만이 중요하다. 4. 삶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 5. 실패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6. 담대하게 도전하라. 7.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맞서라. 8. 어둠을 뚫고 나아가라. 9.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라. 10.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5월 17일 나는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 졸업식에서 연설을 맡는 영광을 얻었다. 내 모교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이력을 전쟁으로 말해야 하는 군 장교의 이야기를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심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학생들은 내 연설을 열렬히 받아들였다. 내 졸업 연설의 핵심이었던 네이비실 훈련에서 배운 10가지 교훈이 보편적인 호소력을 발휘한 듯했다. 실 기초 군사 훈련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다룬 아주 단순한 교훈들이었지만 그 10가지 교훈은 삶의 시련을 극복하는 데도 똑같이 요긴하게 쓰였다. 누구에게든 다르지 않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사람이 길을 가던 나를 멈춰 세우고 자신이 어떻게 상어들에게서 물러서지 않았는지, 어떻게 종을 끝까지 울리지 않았는지,
아침마다 침대를 정리하는 일이 고난의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얘기하곤 했다. 그들은 또 하나같이 그 10가지 교훈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군에 복무할 당시에 누가 내게 그런 영감을 주었는지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다. 이 작은 책은 그와 같은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시도이다. 각 장은 나의 개인적인 교훈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자신의 원칙과 인내심, 명예심,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내게 영감을 준 사람들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 그럼 재미있게 읽기 바란다. 그래서 저는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텍사스 대학 졸업식 연설 이거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슬로건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 세상을 바꾼다입니다. 고백컨대 나는 이 말이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시작된 것이 세상을 바꾼다. 오늘 밤 이 자리에는 텍사스 대학을 졸업하는 거의 8,0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엄밀한 분석으로 유명한 에스크닷컴은 평범한 미국인이 평생 1만 명의 사람들과 접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명의 인생을 바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 10명이 다시 각각 10명의 인생을 바꾼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명히 말하지만 10명입니다. 그러면 5세대, 즉 125년 뒤에 여기 모인 2014년 졸업생은 대략 8억 명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8억 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전체 인구의 2배가 넘습니다. 한 세대가 더 지난다면 여러분은 80여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10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 것이 어디 쉽겠냐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매일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한 젊은 육군 장교는 오른쪽 길이 아니라 왼쪽 길로 내려가기로 결정했고 그 덕분에 그의 분대원 10명이 매복 공격을 피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지방에서 여성 작전팀의 한 하사관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보병소대에 200kg이 넘는 급조 폭발물로부터 떨어지라고 지시함으로써 군인 12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결정으로 병사들의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들의 아이들 목숨까지, 나아가 그 아이들의 아이들 목숨까지 구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린 단 하나의 결정으로 몇 세대가 목숨을 구원받은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바꾼 세상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나는 그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져 보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잠깐만 이 늙은 해병에게 아량을 베풀어 준다면 여러분이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교훈은 내가 군에 복무하면서 배운 것들이지만 장단컨대 단 한 번도 군복을 입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매우 유용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성별이나 인종, 종교적 배경이나 지향점, 사회적 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비슷한 고난에 직면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역경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요컨대 우리 자신을 바꾸고 우리 주위의 세상을 바꾸도록 도와줄 이 교훈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나는 지난 36년 동안 네이비실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나긴 여정은 텍사스 대학을 떠나 캘리포니아 코로라도 섬에서 실 훈련을 받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 기초 군사 훈련은 6개월에 걸쳐 진행되는데, 그 기간 동안 훈련병들은 모래밭에서 고문에 가까운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샌디에이고 외해의 차가운 바다에서 한밤중에 수영을 하고, 장애물 훈련과 무한정 반복되는 맨몸 운동을 하고, 며칠씩 잠을 자지 않고 버티고, 계속되는 추위와 눅눅함과 비참한 기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신이 나약한 훈련병을 속아내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사들이 6개월 내내 훈련병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물론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혼돈, 실패와 역경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병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나한테 실 기초 군사훈련은 평생 겪을 만한 시련을 단 6개월 만에 모두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삶을 헤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내가 실 기초 군사 훈련을 통해 배운 10가지 교훈을 소개하겠습니다. 실 기초 군사훈련 기간에는 아침마다 교관들이 훈련병의 내무반을 돌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것은 침대였습니다. 당시의 교관들은 하나같이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검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침대에 4기둥이가 반듯하게 각이 서 있어야 했고, 시트는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했습니다. 베개는 침대 머리맡 정중앙에 위치해야 했으며, 여분의 담요는 침대 발치에 깔끔하게 접혀 있어야 했습니다. 간단한 임무였고 매일 반복되는 시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침마다 침대를 완벽하게 정리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약간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진정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 살벌한 전장을 누리는 실 대원이 되기 위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이 단순한 행위에 깃든 지혜를 번번이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침대를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날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그 일은 얼마간의 자부심과 함께 다른 임무도, 또 다른 임무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즈음 그렇게 완수된 하나의 임무는 다른 수많은 임무의 완수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일은 삶의 작은 일들이 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큰 일은 더더욱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뜻밖의 끔찍한 하루를 보낸 날에도 집에 가면 잘 정리된 침대가 여러분을 맞아주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정리했던 바로 그 침대가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부터 정리하십시오. 실 기초훈련 동안 훈련병들은 여러 조로 나뉩니다.
같은 보트를 타는 훈련병들이 한 조가 되고 각각 조는 7명으로 구성됩니다. 작은 꾸무부토의 양쪽에 3명씩 배치되고 한 명이 키를 잡는 형태입니다. 훈련병들은 해변에서 조원끼리 대형을 갖추어 부서지는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 해안을 따라 매일 수 킬로미터씩 노를 저어야 합니다. 샌디에이고의 겨울바다는 파고가 2m에서 3m에 달하기 때문에 모든 조원이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밀려오는 파도를 뚫고 노를 저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키잡이의 구령에 맞추어 모든 승무원이 동시에 노를 저어야 합니다. 모든 승조원이 똑같이 전력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파도에 밀려 방향이 틀어지고 여지없이 다시 해변으로 떠밀리게 됩니다. 보트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승조원이 노를 저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출발 지점에서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친구와 동료와 타인의 선의가 필요하며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할 키잡이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함께 노를 저어줄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혹독한 훈련이 몇 주 지나자 당초 150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실 기수는 42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한 조에 7명씩 이제 6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조의 조원들은 모두 키가 큰 편이었지만 정작 우리 기수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조는 조원들의 키가 하나같이 작았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난쟁이족 승조원들로 통했는데 그들 중 누구도 키가 168cm를 넘지 않았습니다. 난쟁이족 승조원조는 아메리칸 인디언 1명, 아프리카계 미국인 1명, 폴란드계 미국인 1명, 그리스계 미국인 1명, 이탈리아계 미국인 1명, 다부진 체격의 중서부 출신 청년 2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조의 조원들보다 빠르게 노를 젓고 빠르게 달리고 빠르게 헤엄쳤습니다. 수영 훈련을 할 때마다 다른 보트의 덩치 큰 조원들은 난쟁이족 승조원들이 그들의 자그만 발에 착용하는 자그만 물갈퀴를 보면서 을에 악이 없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늘 마지막 순간에 웃는 주인공은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이들 작은 체격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수영 실력이 뛰어났으며 우리가 도착하기 훨씬 전에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실 훈련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본인의 의지 말고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부색도, 인종적인 배경도, 학력도,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물갈퀴의 크기가 아니라 심장의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십시오. 일주일에도 몇 번씩 교관들은 훈련병들을 집합시켜 놓고 복장을 검사했습니다. 검사는 유난스러울 만큼 철저했습니다. 모자는 풀을 먹여서 완벽하게 각을 유지해야 했고 군복은 칼같이 다름질이 되어 있어야 했으며 벨트의 버클은 조금의 얼룩도 없이 반짝거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모자에 풀을 먹여도 군복을 다려도 버클을 반짝거리게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교관들은 기필코 잘못된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복장 검사에서 탈락한 훈련병들은
완전한 복장을 갖춘 채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을 적신 다음 온몸이 모래로 뒤덮일 때까지 해변을 뒹굴어야 했습니다. 이른바 설탕 쿠키가 되어야 했습니다. 훈련병은 차갑고 축축하고 모래가 잔뜩 들러붙은 군복을 입은 채로 그날 하루를 지내야 했습니다. 많은 훈련병이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군복을 제대로 정비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훈련병들은 실 훈련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훈련병들은 훈련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장 검사를 통과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완벽한 복장을 갖춘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내더라도 설탕 쿠키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삶이란 것 자체가 때때로 그런 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설탕 쿠키가 되는 것을 겁내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실 훈련 기간 중 훈련병들은 다양한 신체 단련 과정에서 매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와 장거리 수영, 장애물 훈련, 몇 시간에 걸친 맨몸 운동 등 모든 것이 훈련생들의 패기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훈련에는 항상 기준이 존재했습니다. 훈련병이 지켜야 할 제한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고 명단에 오른 훈련병들은 그날의 일과가 모두 끝나고 서커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서커스란 정해진 일과 외에 추가로 행해지는 2시간짜리 맨몸 운동이었는데 그날의 훈련에서 낙오한 훈련병들을 더욱 혹사시키고 기를 죽여서 스스로 훈련을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커스를 받고 싶어하는 훈련병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커스는 그날 하루 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서커스는 피로가 더 심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피로가 더 심해지면 다음날 훈련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도 더 많은 서커스로 이어질 터였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